요원들은 들어라. 홍스맨 미션. 오늘 두 번째 미션은 쌍둥이를 밝혀내라. 강아지들은 쌍둥이입니다. 처음 본 강아지라고 해봅시다. 실제로 처음 보셨고, 제가 셋째 데려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셋째가 누군지 모릅니다 했을 때 제가 말 자르고, 또 셋째 데리고 오세요, 또 움직이지 않자 저는 화를 내면서 셋째 데리고 오세요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강요하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우리가 행동을 하죠. 셋째 고르세요 빨리. 그럼 아마 저 가운데쯤 자고 있는 셋째를 고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친구가 내가 셋째니까 난 여기 자야지 했을까요? 그냥 잡히는 대로 잤겠죠. 어쨌든 핵심은 저기 있는 셋째를 고르면서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내가 이 귀여운 강아지를 품에 안으면서도 얘는 셋째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골랐으면서도 얘는 셋째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를 고르면서도 알고 있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확률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느낌이 그간 영어가 어려웠던 느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확률 게임, 눈치 게임으로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동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잘게 쪼개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자동사, 타동사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는 실제로 영어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이 말 하나 때문에 영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목적어가 무엇이었냐면 을을이 붙는 표현이 목적어였습니다. 동사에서 을을이 궁금하면 뒤에 을을의 정보를 채워주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다. 그럼 영어에서는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먼저 나오나요? 을을의 의미가 있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나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을을이 궁금하면 그 다음에 써주는 순서입니다. 근데 예전에 배운 대로 따지면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는 또 역시나 왔다 갔다의 해석을 유발하는 말도 안 되는 공부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쓰여진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동사의 힘이 진짜 세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동사를 결정할 수는 없고 동사가 목적어를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예전에 봤던 예문 가져와 볼게요. 태양이 떠올랐다 에서는 떠올랐다라는 동사가 을을이 궁금하지 않아, 나는 을을을 안 쓸 거야 하면 안 쓰는 거예요. 나는 결정한다, 결정했다 라는 동사는 뭐를 결정할 건지 결정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을을이 궁금해, 나는 쓸 거야 라고 동사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를 만나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말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사가 맨 뒤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간 부분은 영어에는 두 개의 스위치가 중요하다. 명사를 잘 눌러주고 동사를 만나면 눈치를 잘 보자. 이제 동사를 만나면 어떤 눈치를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선 안에서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눈치를 봐줘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의미로. 강아지들이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에는 번호표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럼 굉장히 쉬워졌겠죠. 번호표만 보고서 얘가 셋째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 강아지들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사셨던 분은 특징을 다 알겠죠. 여기 배 왼쪽쯤에 점이 있는 강아지가 셋째야 라고 기준점을 두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기존에 아무런 기준점 중심 없이 느낌으로 계속 쌍둥이를 만날 때마다 찍어왔고, 근데 앞으로의 우리는 뒤에 번호표가 달려있다든지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배우고 나눠볼 수 있는 기준점을 찾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훈련해서 근육을 키운다면 그때 둘째야, 셋째야, 넷째가 보인다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영어에 있었던 쌍둥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ing, 투부정사, that, wh, if, 전치사, 목적어,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쌍둥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영어는 똑같이 생겼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사람도 알려주지 않고, 저도 얘가 둘째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얘가 눈치껏 둘째구나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사인을 어느 정도 주는데 영어는 사인이 없습니다. 우리말은 쌍둥이들을 어떻게 나눠보나요? 우리말은 또 역시나
말꼬리 조사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얘가 몇째인지를 문맥상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쌍둥이들 나눠봐야 되는데 사인이 없어. 그 사인은 과연 뭘까요? 그 유일한 사인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훈련했던 두 개의 스위치입니다. 그 두 개의 스위치를 눌러준다면 쌍둥이들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해요. I write the letter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쉬운 이유는 단어도 물론 쉽지만 짧기도 하지만 진짜 이 문장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쌍둥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쌍둥이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쌍둥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쌍둥이라고 하는 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 읽어 나가다가 쌍둥이를 만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들. B 시어터 그룹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스위치 어떤 그룹인데만 해주면 뒤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뒤가 열린다의 느낌이 쌍둥이의 정체가 밝혀진다도 있습니다. 베이스드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쌍둥이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이스드는 쌍둥이에요. 그럼 베이스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쌍둥이 중에 몇째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 시어터 그룹의 스위치를 눌러서 궁금해야 됩니다. B 시어터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어디에? B 시어터에. 근데 B 시어터는 어떤 시어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뒤에 있는 In the City라는 쌍둥이의 정체가 밝혀져요. 그 도시, 어떤 도시라고 1번 스위치를 눌렀을 때 뒤에 있는 of H라는 도시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편한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쌍둥이를 밝혀보는 연습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의 기본 틀은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을을이 궁금하면 목적어를 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면, 명사가 궁금하면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 틀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 문장도 원래는 people이 주어였고 should submit 동사, 사람들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뭐를이 궁금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다라는 동사는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뭐를 제출해야만 하냐면 그들의 신청 양식을. 그러면 I love you 문장 구조랑 완전 똑같습니다. I를 people로 바꿨고 love를 should submit으로 바꿨고 you를 their application form이라는 목적어로 바꿨습니다. 그럼 또 어떤 구조인가요? 주어를 쓰고 주어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고 동사 쓴 다음에 을을을 채워주고 을을에 대한 설명이 길게 들어갔다. 영어는 진짜 이런 문장 구조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거의 다 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포멀한 영어 안에서는 이 형태를 벗어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열심히 눌러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인데, 동사가 나오면 뭘 해야 됩니까? 을을이 궁금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을을이 나올 것 같으면 을을을 기다리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말꼬리에 ing가 붙으면은 쌍둥이입니다. 말꼬리에 ing가 붙으면 쌍둥이. 뭐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데 하는 순간 wishing은 여러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로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wishing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쌍둥이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wishing 안에도 wish가 있지 않나요? 바라다. 동사가 나오면은 2번 스위치를 누르기로 했습니다. 바라다에서 을을이 궁금한지 아닌지를 따지세요. 뭐를 바라는지가 궁금한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를 써줘야 하고 우리는 반대로 뭐를 입혀주면 돼요. 제가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하는 순간 뒤에 wishing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야. 궁금하죠? 뭘 바라고 있는데 그럼 뒤에 있는 to take는 뭐를에 대한 정보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take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야. 잠깐 멈추세요. 또 여기서 어려운데 지금 ing, to 뭐 이런 거 어려운데 하지 마세요. 지금 뭐만 하면 됩니까?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만 하세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1번 스위치
어떤 사람들인데, 그럼 제가 바라는 사람이야. 2번 스위치. 뭐를 바라는데 계속 이렇게 불만이 있으시면 돼요. 우리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는 상대가 정보를 빠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딱 그 상황. 지금 1분 뒤에 비행기 유럽 가는 비행기 떠나는데 제가 자꾸 게이트로 가세요 라고 하면 어떤 게이트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딱 그 정도 절박함만 있으시면 됩니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를 바라고 있냐면 앞으로 테이크하는 걸 바라고 있어. 2번 스위치. 뭐를 테이크하는데가 돼야 됩니다. 뭐를 테이크하기를 바라고 있냐면 바이럴 마케팅 수업들이야. 1번 스위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수업들은 어떤 수업들인데 하면 저는 설명. 아까 지나갔던 to, wishing ing 뒤에 있었던 to도 쌍둥이거든요. 그것도 wishing이라는 단어에서 2번 스위치를 눌러주니까 뒤에 쌍둥이가 밝혀졌고요. 그리고 that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있죠. that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절도 쌍둥이에요. 근데 수업들인데 어떤 수업들인지 궁금하니까 뒤에 있는 대절의 쌍둥이가 밝혀진 겁니다. 어떤 수업들이냐면 그 수업들은 제공되어진 수업들이야. 프로페셔널스에 의해서 1번 스위치. 어떤 프로페셔널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뒤에 있는 studying ing도 쌍둥이인데 어떤 프로페셔널스인데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공부한 사람이야. 스터디 안에도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2번 스위치를 눌러줬더니 뭐를이 궁금했어요? 그럼 뒤에 뭐를 입혀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짜증나요. 장점은 쉽습니다. 오히려 일할 때 누가 다 정해주면 쉽지 않나요? 알아서 해보세요가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영어는 알아서 해보세요가 아니라 동사 1, 2번 스위치가 다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 틀은 프로페셔널스인데 공부한 사람인데 뭐를 공부했냐면 마케팅을 어떤 마케팅인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마케팅 공부를 했냐면 대학교에서 1번 스위치. 어떤 대학교인데? 어떤 대학교냐면 위치되어져 있는 대학교야. 중국에 어떤 중국인데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았다는 건 또 그 설명에 맞게 따라오셔야 되고 일단 말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금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길게 하다가 동사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지금 주어 동사가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면서 좀 멀어졌네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2번 스위치. 뭐를 제출해야 되냐면 그럼 여기서도 서브 및 제출하다는 타동사 그들의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들의 신청 양식이라는 단어만 있지 을을이 뒤에 붙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를 2번 스위치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스위치를 또 눌러주셔야 돼요. 어떤 양식이냐면 그 양식은 배포되어진 양식이야. 오리엔테이션 동안에 관해 우리는 1번 스위치를 또 눌러주셔야죠. 끝내면 안 되고 제발 1번 스위치를 끝까지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면 라고 1번 스위치 눌러줬으면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설명하면 뒤에 또 붙는 거고 그게 더 어려워지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고 어려운 문장을 1, 2번 스위치를 누르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영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되어도 평생 공부했던 영어를 이미 뒤집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해석만 안 해도 평생 영어를 뒤집을 수 있어요.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해. 자, 그럼 궁금합니다. I love you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you 다음에는 을을이 없는데 그 을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옆눈질 하셨나요? love를 보고 너를인가? 맞습니다. 옆눈질 하신 거예요. 순서대로 읽었으면 쉽게 끝날 걸.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풀릴 문제를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어렵다 쉽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배운 게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두 개의 스위치에만 집착해 주시면 돼요. 우리말에는 그 두 개의 스위치 영역이 없거나 자동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 두 개의 스위치가 수동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대화가 되는 언어입니다. 서양인들과 대화할 때 이게 쌍방향을 유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스처라든지 추임새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서양권 친구들과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문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혼자 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스위치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고민해보는 훈련만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그간 배웠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는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유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우리말과 다르게. 순서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구성되어져 있다. 영어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해줘야 된다. 근데 동사에서 오늘 좀 뿌리가 갈렸는데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었다. 자동사, 타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버리세요. 을을이 궁금해서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을을이 필요 없어서 궁금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동사를 자동사. 그럼 을을을 써야 되는 동사, 을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동사 이렇게 분류하셔도 됩니다. 용어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용어를 만드세요. 대신에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요. 세 번째, 영어는 그간 쌍둥이 때문에 어려웠다. 만날 때마다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이 쌍둥이였는데 쌍둥이들을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쌍둥이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아직 잘 어렵고 힘들지만 쌍둥이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사, 동사 두 개의 스위치를 열심히 눌러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확신이 들면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난 겁니다. 앞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든 공부법을 다 잡아드릴게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 모든 노하우를 제가 전수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